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중 하나가 테마주일 텐데요. 정치 테마주부터 계절 테마주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한번 급등하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두세 배 주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죠. 오늘 이런 테마주에 대해서 총체적인 모든 것들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샌드타이거샤크 박민수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단계부터 시작을 하죠. 우선 테마주에 대한 정의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요. 테마주 무엇입니까? 테마주는 바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요? 네, 네. 기습작전이죠. 정규전이 아니고 치고 빠지기에 능한 전문가 영역입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그런 화끈한 기사들이 테마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올해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미세먼지, 또 돼지 열병에 따른 어떤 동물 백신주 같은 계절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라든지 여론조사 등에 의한 정치주, 그리고 그 외에 정책, 그리고 방산주,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경협주가 뜨다가 방산주가 또 뜨는 그런 희비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4월 12일 날 컴백한 BTS, 엔터 관련 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진칼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이슈로 품절주가 최근에 테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4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언뜻 새록새록 기억도 나는 것 같고 테마주 정말 많았네요. 자,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데 테마주와 가치 투자 언뜻 생각해보면 정말 잘 안 어울리는 분야 같고요.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테마로 가치 투자를 선호하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테마와 가치 투자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잘 그러게요. 섞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를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일단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수급, 거래량이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소외주가 되기 쉽습니다. 테마라는 이슈로 관심이 증가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거래량이 늡니다. 거래량이 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즉 테마에 가치 투자를 더하면 더블 역세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일석이조의 그런 가치 투자, 테마 가치 투자가 좋은 이유는 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망하면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요. 부실 기업을 테마라는 이유로 작전 세력들이 끌어올리면 급등 시점에서는 좋지만 급락하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손절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 측면에서 테마에 접근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 테마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급등 이후 급락 시점에 기업 가치 관점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망하지 않으니까 불안하지도 않고 오랜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학습 효과, 즉 과거의 경험치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그 이유는 학습 효과라는 게 계속된 그런 반복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무관심할 때 과거의 경험치상으로 저점이라 판단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지루하겠지만 테마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고점까지 기업 가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관점에서도 가치 투자가 가능한 게 PER, 시가 배당률, 그리고 시가총액이라는 가치 투자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500억일 때 1000억까지 기다려보겠다. PER이 10배일 때 30배까지 기다려보겠다. 이런 가치 투자법을 테마에 적용하면 매력적인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소외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가치 투자도 정말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테마 투자도 타이밍 잡기가 정말 어려워서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투자 방법은 어떤 게 있겠을까요? 일단 가치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5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가치가 우선인데요. 5가지 그 가치 투자 방법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
그리고 세 번째는 PER, 네 번째는 재무가치입니다. 특히 안정성 비율인 부채 비율, 당좌 비율, 그리고 유보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호재와 악재 공시 등을 체크를 해서 기업 가치를 한번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 기업 가치에 미달하면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하게 단기 순손실, 적자가 나는 거죠. 그리고 높은 부채 비율, 여기에 현금 비율인 당좌 비율이 낮거나 유보율이 낮을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잘 봐야겠어요. 이런 그렇죠. 거 따져보려면.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시가총액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마는 가벼워야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3천억 이상이면 좀 무거워서 올라가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한 1,000억 이하의 가벼운 시가총액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라는 게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동일한 시가총액을 유지하려면 주가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악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학습효과 말씀드렸는데요. 학습효과가 검증된 종목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반복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과거의 고점을 매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러면 패턴 투자법이 정말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 계절 테마주 투자를 할 때 마치 미세먼지 11월, 12월 미세먼지 극심하기 전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기를 잘 조절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미세먼지가 끝났을 때 매수하고 미세먼지가 정점일 때 매도하는 이런 예를 들면 그런 학습 효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뉴스에 귀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BTS 최근에 컴백을 했는데요. 1월 말에 컴백 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발빠른 투자자라면 컴백 뉴스를 미리 선점을 했으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 일면에 나오는 기사를 항상 빨리 선점하는 자가 수익을 얻는 법입니다. 네, 방법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라는 게 결국 바람과도 같은데요. 바람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즉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세력이 이사 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그럼 면밀히 봐야겠네요. 네, 뭐 수급량이라든지. 차트도 보지만 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상 급등 종목 지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 급등 종목이 있는데요. 지정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과열 완화 장치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젠 좀 그만 올라라라고 거래소가 족쇄를 채워놓는 겁니다. 족쇄가 채워졌는데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빚내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용융자가 어렵고요. 위탁 증거금률이 100%입니다. 따라서 빚내서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한 거래량을 일으킬 수 없고 과한 거래량이 일으킬 수 없다면 세력들은 짐을 싸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단기 과열 완화 장치도 비슷합니다. 3일 동안 30분 단위로 단일가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손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각 나팔이기 때문에 이상 급등 종목 지정,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나 단기 과열 완화 장치 공시가 나오면 대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한창 재지를 통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예시를 볼까요?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 그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여러 번 작년에 나왔습니다. 정치 이슈로 많이 급등을 하게 됐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된 다음에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오랜 횡보를 하다가 투자 경고가 풀리고 위탁 증거금률이 완화되자 2차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줬던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가치 투자에 있어서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을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과다하면 세력이 이사 가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더 나올 뉴스가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보는 겁니다. 더 나올 뉴스가 없는데 급등을 했다, 거래량이 과다하다 그러면 대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 발행 등 악재 공시가 나오는 경우도 부실 기업일수록 빨리 퇴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가 급등의 정점에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요. 안랩 같은 경우도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해외로 출국을 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업 가치는 좋은데 비해서 주가는 내려있는 이런 상태. 근데 과거에 학습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점을 잡아서 매수하고 기다리면 되는 이런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를 공부하고 그리고 테마를 선점하고 기다리면 테마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테마도 가치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치 있는 종목을 저점 잡아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샌드타이거샤크 박민수 전문가와 테마주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